자, 반갑습니다. 2016년도 2학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항상 하던 것처럼 제 얼굴을 오른쪽에 넣지 않고 목소리로만 그리고 판서 강의를 통해서만 시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치은연화 소파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연조직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 이것을 긁어내는 치료를 저희가 소파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조직을 싹 긁어내는 것이 바로 소파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치주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정의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치주낭의 조직의 측벽, 이 포켓의 측벽을 긁어내서 염증에 이완된 연조직, 경조직은 절대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조직을 분리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상피벽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치근면에 이러한 연조직이 붙어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다시 이 건강한 조직으로부터 치근면에 재부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재부착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현재 이 큐레티지 방법에는 치주 영역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진지발 큐레티지가 되겠고요. 이 서브, 잇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하는 서브 진지발 큐레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이제 임상에서 흔히 SGC라고 약속을 잡는데 요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치주과에서 사용하는 술식이 되겠죠. 포켓 안에 있는 그리고 치조골 직상방까지 기구를 넣어서 염증성 연조직을 빡빡 제거해서 건강한 재부착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서브진지발 큐레티지입니다. 요거 술식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저희가 큐렛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요 큐렛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뜯어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걸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 칼을 쓰는 겁니다. 바로 이넵이라는 술식이고요. Excisional New Attachment Procedur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도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술식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개념에 대응해서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하는 이넵이다 라고 해서 LNEB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원리는 염증성 조직을 제거했기 때문에 치유가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은의 수축을 가속화집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치유를 촉진을 시킵니다. 염증 조직을 제거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진지발 슈링키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잇몸이 안 그래도 염증이 없게 되면 쭈그러들게 되죠.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치주낭이 없어집니다. 자, 잊지 마세요. 치은 수축을 가속화시켜서 치주낭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SGC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가 조금 잘리긴 했는데요. 이 SGC라는 치료 개념은 사실은 치주과 영역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상에도 존재하고요. 임상에서도 존재하죠.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의 문제 때문인데 요거는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하튼 치주 치료로서 SGC는 사실은 더 이상 근거가 없는 치료로 됐습니다. 왜냐? 염증의 유발 요인인 저희가 뭐라고 배웠었죠? 치태, 세균성 치태가 가장 큰 치주염의 원인이었죠.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의 결과로 생긴 염증 조직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SGC는 사실상 이 치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술식은 아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임상에서 존재하는 술식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염증이 막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염증 조직들을 저희가 이 큐렛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염증 조직이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 깨끗하게 이 치유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연조직의 슈링키지, 연조직 슈링키지가 생기죠. 그러면서 포켓이 아래쪽으로 리덕션 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진지발 큐레티지, 서브진지발 큐레티지의 치료 방법과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임상적으로 사용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저희가 판막을 열어가지고 하는 플랩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배우시게 될 건데, 이 플랩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판막을 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아주 좋아요. 기구 도달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보이는 게 전혀 없죠? 기구만 지금 들어가가지고 제거를 하니까 블라인드 테크닉이라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슬 피가 나기 시작해요. 이러면 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SGC의 한계는 시야 확보와 기구 도달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임상에서 적용하기 쉽지는 않죠. 아주 숙련되지 않으면은 100% 치료 목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일까요? 깊지 않아요. 굳이 막 판막을 열고 큰 수술로 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 깊지 않은 치주낭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료 후에 정상적인 치은 열구 깊이로 갈 것 같다. 그러한 치은염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굳이 수술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돼. 하지만 환자 나이가 95세예요. 전신적으로 골골대세요.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에요. 정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SGC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롱텀으로 환자를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재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또 수술할까요? 아니죠. 이럴 땐 간단하게 SGC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적응증 4가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컨트라인디케이션 언제 하면 안 될까요? 복잡해요. 포켓이 깊거나 아니면 퍼케이션을 먹었어요. 기구 도달이 정말 어렵죠. 시야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접근해서는 치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두 번째, 치석 제거술과 치근 활텍술을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위.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즉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술식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임상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루틴하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리도 없습니다. 기구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소독 깨끗하게 하세요. 아이오다인이나 클로렉시딘으로 양치시켜가지고 소독합니다. 마취 아프지 않게 잘 하셔야 되고요. 홀 타올을 덮어가지고 이 수술 부위만 노출시킨 다음에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자, 치은연화 소파술 요 술식은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적합한 큐렛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피에 접해서 쭉 깊이 삽입을 하고요. 자, 무슨 모션으로? 풀 모션으로 당겨 올립니다. 내벽의 상피를 제거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치석 제거술과 이러한 치근 활텍술에서는 경조직, 치근면 쪽을 저희가 조작을 했었죠. 큐레티지는 이 잇몸, 연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증 조직을 스쿠핑 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퍼주죠.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는 스쿠핑 모션으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임상 소견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큐렛의 날을 이 상피에 접하게 해서 삽입한 후에 수평으로, 이쪽 방향이에요. 여기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상피 포켓 벽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쿠핑 모션으로, 이렇게 스쿠핑 모션으로 염증 조직을 싹 제거합니다. 자, 이쪽 부분 1번 치유가 일어나겠죠? 2번 진지발 슈랭키지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저스트하게 마무리가 돼서 염증 치료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론상의 이야기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치주 치료에 있어서 SGC는 치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치태 세균들을 제거하지 않는 수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연조직을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힘이 있으면 더 제거가 잘 되겠죠. 요 지탱해 주는 거, 발가락 아니에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연조직을 눌러주면서 기구를 연조직 쪽으로 대고 긁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제거됐는지 셀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리게이션 해주시고요. 치석이나 염증 조직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은의 형태를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잇몸이 스쿠핑으로 잘려나갔기 때문에 얘를 이 치근면 쪽으로 조금 눌러주시면 좋아요. 바로 진지발 어댑테이션 과정입니다. 거즈를 대시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접합을 시켜주는 거고요. 심하게 잘려나간 경우에는 수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이 팩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 팩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를 한 1, 2주 정도 환자가 입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내원을 하게 되면은 뭐 별의별 게 다 껴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 정말 더럽습니다. 요거 제거하고 나면 안쪽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치유가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GC가 치주 치료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논문들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SGC가 큐렛으로 긁어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려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빨리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익시전, 잘라내서 new attachment를 갖고 오는 수식이다. 그래서 이넵이라고 합니다. 1976년에 유크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해군 병원에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군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율과 효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즉 군인들의 잇몸이 좋지 않으니까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칼로 싹둑싹둑 잘라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SGC가 치주 치료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SGC를 하는데 칼로 하면 더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식은 비슷해요. 마취하시고요,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술도로 스캘럽트 내지는 인터널 베벨 인시전이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 하면은 크라운이 있고 루트가 있어요. 진지바가 이렇게 있으면 베벨을 잘 보세요. 아래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익스터널 베벨이 되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포켓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터널 베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익스터널 베벨이면은 이렇게 잘리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진지벡토미, 잇몸 예쁘게 다듬을 때 아래쪽에서 쳐내가지고 다듬는 거고, 요 이넵에서는 인터널 베벨 인시전을 시행을 합니다. 일단 칼로 잘라내고요. 긁어내는 거는 역시 큐렛을 쓰기는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치근 활텍스를 시행해라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치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합, 진지발 어댑테이션 시행하시고 필요하면 수처하시고요. 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랩의 과정이에요. 아까 이 SGC랑 비슷하지요. 결국 이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칼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칼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시는 게 바로 이랩이 되겠습니다. 재밌나요? 전 재밌네요. 처음 써보니까. 자, 기타입니다. 기타 술식이 되겠습니다. 기구, 서브딘지발 큐레티지 하는 방법, 이랩 뭐 등등 엘랩 다 있는데 그 외에 교과서상에는 다른 기타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기구를 이용을 한 큐레티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염증을 제거할 수 있고 치유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실 아무도 잘 안 합니다. 텍스트북에 나와 있긴 하니까 소개를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 있어요. 이 초음파 기구는 이 골에 닿게 되면은 골을 괴사시키거나 부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골과 다이렉트한 컨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식하는 중간에 치근면에 닿게 되면은 치면을 거칠게 하는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화학적 소파술입니다. 페놀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 녹여내는 거죠. 네,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겠죠.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의 파괴 범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옆쪽 부분에 제 얼굴 없이 강의를 시행을 해봤고요. 혹시 뭐 원하시면은 다음 주에는 제 얼굴이 직접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딘지발 큐레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